26년 전 1068년 가을 라이타니엔 바세르주. 이 곡은 어떤 곡 같습니까? 마치 개구쟁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남 미친 듯이 문 밖으로 뛰어나가 마음껏 장난을 치는 것처럼 상상감이 넘치네요. 사실 이 곡은 선재호님께서 직접 지은 곡입니다. 38년 전,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황님께서 라테란의 전달자로 계실 때 바세르주를 방문하시며 보셨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죠. 젊고 열정적이던 교황께서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밖에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이베라가 지켜보던 바다나 미노스의 서사시와 음모가 공존하는 야세누스, 그리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죄악의 도시 가즈데. 때마침 선재호님께서도 현장에 계셨고 교황님의 과거 경력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재호님께서는 당시 악보의 초고를 교황께 바치려 했지만 영 만족스럽지 않으셨는지 몇 년간 다시 쓰길 반복하셨습니다. 얼마 전에야 저희의 척후가 드디어 그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마족놈들의 이동도시의 흔적을 찾아내 사진을 보내게 되었죠. 선재호께서는 그 도시가 남긴 거대한 바퀴 자국을 바라보시다가 드디어 자신의 곡에 야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고 마침내 이 곡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당신들은 카스텔을 찾아낸 건가요? 네, 선재호께서도 이 곡의 운명이 이미 그 도시와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곤 무척 감격해하셨죠. 제가 라트란으로 들어가 보고를 할 이 시점에 선재호께서 이 곡을 내놓으시는 거군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황님께선 살카즈에 무력을 행사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살카즈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이전 100년 동안 계셨던 교황님과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분께선 이유도 없이 죄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선제옥께서 실망할지도 모르겠군요. 괜찮습니다. 선재호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 쓰는 건 대수롭지도 않은 도시보다 이 곡에 대한 교황님의 평가니까요. 이번 여정은 잘 부탁드립니다. 경례, 시라쿠사에서 하신이었습니다. 소수의 가문마님 우리에게 협조하는데 동의했습니다. 곧 우리 주력 함대를 따라할 겁니다. 라테라드가 우릴 거절할 줄이야. 시라쿠사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 알려라. 반드시 다른 주에서 대응하기 전에 먼저 그 도시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이야. 가즈달의 영토를 손에 넣어야 다른 선조들한테 기선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가울과의 전쟁에서 우린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어. 카즈델 지역 흉터의 상점. 난 당신들 라이타넨들이 참 좋아. 매번 장사할 걸 잔뜩 갖고 와주니까. 당신도 참 똑똑하군. 전달자 신분을 감추고 약탈당한 밀수 대열에서 포로 행세를 하며 이곳에 오다니 말이야.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원하는 게 뭔지 바로 말해라. 거래, 의뢰, 정보, 흉터의 상점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늘 갖춰져 있으니까. 협력하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이, 협력은 우리 메뉴판이 없어. 이야, 베이스 페인팅 했나 보네. 눈깔이 장식인 것 같아서. 선재원님이 내 맘에 드는 가격을 내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나? 협력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물어보십니까? 이것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곳이야, 카프리니. 만약 카즈데를 얻어내고 싶다면? 한번 드러나 보지. 선재호께서는 당신들이 도시의 동력 시스템을 파괴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건 할 필요 없고요. 계약금은 이미 보내놨습니다.
제 차에서 떼어간 금고 안에 있죠. 일이 끝난 뒤에 보수는 선재훈님이 가지들에서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배짱 한번 조금 마음에 들어. 그럼 나도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당신들한테 손길에서 나온 중요한 정보를 하나 공짜로 쓰도록 하지. 카지델 지역, 카지델 이동도시. 가구 꺼져버려. 이 라이트닝 녀석들. 이게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건 그냥 억제세야. 당신들이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상관들도 그랬어. 밖에서 우릴 막고 있는 군함이 라이탄에서 온 거라고. 바로 니놈들이 끌고 온 거잖아. 그게 나도 잘 설명을 못하겠어.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를 나와 전투에 나갈 거란 건 알고 있어. 이 약은 아이들도 쓸 수 있다고. 내 애들은 건드리지 마.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정신 나갔어? 이 사람 파벨에서 온 의사잖아.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도 나를 진짜로 해치려던 건 아니었을 테니까. 채, 어이 행운. 파벨 중 여자한테 장가가더니 이젠 진입자 대신 나서는 거냐? 너도 결국엔 사람들한테 목숨을 잃을 거다. 우리 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곧 시작될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전선에 가게 해달라 신청했고. 미쳤어. 아주 쌍으로 미쳤어. 너희들이 전선에 가서 뭔 짓을 할지 누가 알아. 나중에 다 벌 받을 거다. 약은 이리 줘. 내가 대신 나눠주지. 다른 사람들은 출발 준비가 끝났다고 하더군. 그쪽으로 와서 합류해. 여긴 나한테 맡기고. 행운, 당신의 아이는. 도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뒀어. 라이타네님, 우릴 재앙 속으로 밀어넣어 죽이는 거라면 도시 미층 피난소가 더 안전할 테니까. 의사쌤도 긴장을 풀라고. 이전에 재앙 뚫고 지나갔던 설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운이 좋을지도 모르잖아. 응? 용광로가 불타오른 지는 100년이 넘는다. 전쟁, 재앙, 이주, 방랑, 티카즈라 불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고난도 레버넌트가 갖고 있는 원한을 진정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 살카즈의 생과 사, 눈으로 보고 들었던 카즈네를 겪었던 오랜 시간, 익숙했던 어제의 기억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될 내일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카즈넬에서 오직 영혼 용광로만큼은 살카즈의 기억 속에서 늘 변함이 없었다. 용광로가 우뚝 솟아있는 곳이 바로 고향 카즈넬이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용광로가 이렇게 타오르는 건 본 적이 없어. 이곳에 서 있으면 레버넌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와. 곧 이 도시는 새고 전력으로 전진해 완전히 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네츠살렘의 영문이 올 때까진 카지델이 재앙을 통과할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겁에 질리는 걸 보곤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의 결정을 추측하려 할 거다. 170년 전에도 그랬는데 170년 후에도 여전하다니. 웃기지도 않은 농담이군. 그들은 한 번도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페레시스, 이 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버텨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카즈델이 저번에 재앙을 뚫고 나가는 모험을 했을 땐 재앙이 도시의 이동 구조를 거의 다 망가뜨렸지. 이 거대한 물건을
다시 전속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채굴 지역과 성벽이 펴진 결정의 숲은 더는 이 도시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 점이 우리의 오랜 도시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겠지. 이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심각한 손상을 겪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행운은 보통 2번까지 찾아오진 않으니까. 난 이 도시를 믿어, 테레지스. 행운이랑 상관없음. 이 도시는 우리가 직접 지은 거잖아. 난 이 도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전하, 이 이동도시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아. 운명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두 전하에게 감히 말해줄 수 있다. 더 먼 미래에도 이 땅에서는 이 이동도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이 이동도시가 죽음을 내도하는 유령도시가 될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득 실은 방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세카이, 넌 너희 집단의 애매모호한 변명에 실증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용병을 많이 데리고 도시에 들어간다 해도 네 안전을 보장해줄 수는 없을 거란 얘기를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겠지. 역시 장군과 전하를 속일 수는 없나 보군. 다시 봤어. 이 도시는 모든 살까지를 환영해. 새로운 살까지는 언제나 환영이야.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용병을 이끌고 카즈달에 발을 들인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할 거야. 거절하기 너무 힘든 큰 사업 하나가 내 입에 뚝 떨어졌거든.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시로 와 전하를 만나야 했지. 손에 그건 뭐지? 이거 별거 아니야. 라이테르님들이 같이 일을 하나 하자고 하더군. 카즈를 마비시킬 기회를 달라고. 비록 내가 우리의 종족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지 몇 년이 됐지만 전하의 말처럼 내 뿌리가 이곳에 있다는 건 잊을 수 없어. 그래서 두 전하에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이 라이테네니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줘. 이게 진짜 내 생각이야. 마왕이 앞에서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왕은 내가 바보로 보이나? 하지만 아무래도 전하는 내가 가져온 성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군. 그렇다면 힘든 게 이걸 들고 있을 필요도 없겠지. 스카이는 손에 든 보따리를 용광로에 던져버렸다. 무거운 보따리는 순식간에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무 소리도 없이. 몇 번을 봐도 이 용광로는 정말 감탄스럽다니까. 난 굳이 그 녀석을 위해 차라가 단식할 필요는 없잖아. 녀석도 배짱 좋게 흉터의 상점과 거래를 했으니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본인도 잘 알고 있었겠지. 라이타린을 내건 조건도 나쁘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해. 나는 공수표보다 현장 결제가 더 취향이라서 말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싸움에서 지는 쪽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게 내 장사 철학이야. 우리의 승리를 예언하는 건가? 아니, 내가 본 게 아니야. 천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이클롭스가 본 거지. 난 단지 두 전하가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데 도박을 걸고 있을 뿐. 어찌되었든 두 전하와 협력하는 게 흉터의 상점에게 남는 장사니까. 이렇게 하면 적어도 50년은 더 번창할 수 있겠지. 안 그래? 두 분. 똑똑하군. 베리 클레버하군. 예언은 승리를 가져오진 않지만 우린 승리할 수 있다. 네 연병을 데리고 우리를 따라 출전하도록.
거대한 인파가 움직였다. 무기와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도시에서 나오는 살갗의 행렬에선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도시를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기에. 그들은 허리춤에 성벽에서 뜯어낸 깃발을 두르거나 길가에서 잘라낸 뾰족한 오리지널 가시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이 도시를 기억하기 위해 다신 이 도시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의식을 치렀다. 엄마, 아빠, 다들 어디 갔어? 엄마, 아빠! 으아, 치, 네 집에길래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건지 재수없게. 아파. 조심해. 고마워 형아. 어디에서 왔어? 왜 도시 밖으로 나가는 줄 안에 있는 거야? 여긴 사람이 많아서 넘어지기 쉬워. 밖에 나가서 엄마랑 아빠를 찾으라고. 형아도 밖으로 나가라고. 나도 전장으로 가려고. 형아도 엄마랑 아빠를 찾으러 가? 나도 같이 가도 돼? 아니, 혼자 갈 거야. 그러면 왜 나가는 거야? 난 도시에 숨고 싶지 않아. 우릴 괴롭히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싶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가르쳐줬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엄마랑 아빠가 가지 말래. 그래서 몰래 나오려 했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려서 한 대 맞기도 했는걸. 난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 같이 가자. 너와 함께 너희 엄마 아빠를 찾아줄게. 근데 밖에 나가면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무섭지 않겠어? 형이 겁내지 않는다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겠지? 그러면 나도 무섭지 않아. 꾀지지한 모습을 한 아이는 주먹을 휘두르며 자신이 용감하단 걸 보여주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아이는 밖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의 목표는 매우 단순하고 간결했다. 나쁜 사람은 내쫓아야 하고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아이는 다른 아이의 손을 잡곤 당당하게 도시를 빠져나가는 행렬에 합류했다. 혹시 너희 엄마와 아빠가 가진 특징 같은 건 없으려나? 이따가 도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찾아내지? 다들 바벨에서 일해. 그래서 몸에 바벨 마크가 붙어 있어. 바벨 어딘지 알아. 형아도 바벨에서 온 거야? 그럼 동료잖아. 아니, 난 어렸을 때부터 군사위원회 부항소에서 자랐어. 그러니 군사위원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 군사위원회? 이건 또 뭐야? 바벨처럼 모두를 지키는 조직일 거야. 너희 아빠는 성함이 어떻게 되셔? 조금만 더 앞으로 빼주고 들어가면 앞에 계실지도 몰라. 이름은 행운이야. 행운? 응, 이름이 행운이야. 형아, 왜 웃어? 그럼 크게 소리 질러 볼까? 앞에서 네 목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잖아. 붐비는 인파 속에서 두 아이는 손을 꼭 붙잡고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 앳된 목소리로 행운을 연신 외쳐대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거 하나 먹을까? 이게 뭐냐면은
흑염소 한 마리. 흑염소면 라이타니엔? 흑염소 어디가 들어간 걸까? 건강한 맛이구만. 전형적인 한약 맛.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곤 약속이란 듯 탄식했다. 행운. 이건 이번 여정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1068년 가을의 어느 늦은 밤, 한 문관이 당황하며 라이타니엠 바세레주의 선제후의 서재문을 열자 방 안의 음악이 뚝 그쳤다. 카즈델 지역에서 이동도시를 추격해야 할 함대가 회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앙에 뛰어드는 자살 행위라는 미친놈들. 은 하나는 끝내주게 좋더군. 바세레의 선제우는 훗날 자신이 어쩌다 지게 되었는지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시큰둥한 말투로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가 구남의 박기석 옆에 서 있는 게 이렇게나 보잘것없어 보이다니. 그러네. 정말 놀라운 근사장기네. 나우테러르의 육탄 방어선으로 저놈의 징그를 막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렀어. 의식을 가기가기 잊어버리게 충분한 벤시의 비명으로도 적들을 함교를 버리고 하층부의 주의센터로 철수하게 만들었을 뿐. 재앙이 앞에 없었다면, 그리고 이 협곡에 험준한 지형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없어. 카즈델도 저들과 같은, 아니 저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무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우리의 시도는 전부 실패했다. 100년도 전에 우리가 카즈델을 이동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누가 믿기나 했을까? 정해진 나름을 가서는 카즈델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다와제트가 방금 전해졌어. 지평선에선 우릴 멀리 바라보는 군함들은 벌써 성력을 지르고 있대. 포기한 건가? 아님, 선제우 쪽에선 계속 추격하라 지시했지만 암다주의 쪽에서 감속하라고 지시했어. 저들은 재앙과 열악한 지형을 지뢰하고 있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군함이 바로 그 증거야. 지금의 전진 속도라면 결전의 시간은 저녁이 되겠군.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한 시간을 끌었어. 테레시아는 황야에서 점점 뒤엉켜오는 두 줄기의 폭풍을 돌아보며 그 거대한 도시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카즈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여전히 폭풍 속에서 이동 중인 걸까? 대피소에 숨어있는 주민들은 무사할까? 두 폭풍이 모여들기 시작했어. 테러는 이제 완전히 막혔네. 결자는 이제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을 테라시스. 전장에서 하늘을 팔면 어떡해. 저건 뭐지? 응? 저건 폭풍이 분노하고 있었다. 어린 것은 연장자를 도발하고 있었다. 새로 생겨난 폭풍이 우레소리 사이에서 사라져가는 폭풍에 부딪혔다. 어지러운 공기의 흐름이 두 폭풍 사이에서 교차하고 섞였다. 난폭함은 고요를 낳는 법. 폭풍이 모이는 곳에서 좁고 긴 통로가 생겨났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메아리 쳤다. 길에 있어. 폭풍 한가운데. 폭풍. 테레시아, 가자. 폭풍으로 인해 길이 생겼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같이 가자. 그들의 명령은 바로 다마스트에게 전해져 전장에 있는 모든 살카즈의 귀에 들어갔다. 전사들은 두 수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몸이 성한 자들은 거동에 불편한 자들을 부축했고 용감한 자들은 겁을 먹은 자들을 격려했다. 긴 행렬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테레시스 봤어? 몰아치는 폭풍 속 마치 어린 시절 꿈에서 들었던 것만 같은 눈바람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들은 보았다. 예언. 망토를 쓴 가냘픈 사람의 형상은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바람을 맞아가며 전진하는 행렬을 보았다. 테레시스의 눈엔 한 아이가 보였다. 해질녘 같은 연기가 아이의 어깨를 감쌌고 폭풍 속에서 솟아올라 고공을 향해 미친 듯이 몰아쳤다. 테레시스는 장갑을 벗고 연기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연기는 거쳤고 그는 핏발에 선 손으로 아이의 돌칼을 움켜쥐었다. 잘 들리지 않는 바람으로 말한다. 너 잡았다. 네가 왜 여기에 있지? 집. 아이는 힘껏 테레시스의 손에서 돌칼을 빼냈고 다시 칼을 겨눴다.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긴 행렬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황야에서 태어나 황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이의 칼 아래 사람과 짐승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날 죽이고 싶은 건가? 죽여 너를. 저 여자아이 말한 법을 배운 적이 없나 봐. 그냥 행인들하는 말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아. 테레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삐쩍 마른 아이를 내려다봤다. 칼은 이렇게 쓰는 거다. 너. 아이는 테레시스가 뻗은 손을 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을 그의 손에 올려주었다. 너 데려가. 테레시스는 테레시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언. 왕을 시해하는 칼, 왕을 죽이는 창. 하지만 그들은 예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알겠다. 우리와 함께 가자. 살카즈의 집은 황해가 아니다. 이 이름이 있나? 이름? 나. 지금부터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아스카론. 열흘 후 카즈델 지역 카즈델 이동도시. 의사 양반, 빨리 와봐. 용광로가 다시 타고 있어. 움직였나? 이동도시가 이제 다시 움직였나? 조심해. 방금 꿰맸던 상처가. 의사 선생, 난 지금 바로 용광로 쪽으로 가야겠어. 용광로가 다시 타올랐고 카즈델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라이터는 놈들도 우릴 죽이지 못해. 딱히 당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의사 선생. 같이 보러 가자. 살아남은 전사들한테도 같은 영광을 맛보게 해줘야지. 난 살카즈가 아닌걸. 그래도 지금은 달라. 당신들도 영웅이야, 의사 선생. 두 전하가 골리앗들을 지휘하며 버티고 있는 기울어진 용광로를 보러 가자고. 망치가 소장된 코어를 복구하는 동안
하늘에 한가득 피어올 불꽃을 보고 말이야. 벤시의 엘리시너트를 싣고 죽은 영혼들의 시체는 용광로에 던져 쌍작으로 사용하지. 옛날이었으면 살까지 밖에는 못 가는 행사였다고. 가고 싶지만 오늘 저녁에 치료해야 할 부상자가 너무 많아. 아, 그래. 그럼 몰래 술을 조금 챙겨올게. 싱싱한 과일도 좀 챙겨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친 사람이 술은 무슨. 그리고 의료 텐트에서 술을 어떻게 마셔. 그냥 작은 상처잖아. 괜찮지 않아? 그래도 안 돼. 지금 당신의 광석병 상황은 외상보다 훨씬 안 좋은 거 몰라? 술도 잘 못하면서. 뭐? 의사 선생이 나 술 마시는 걸 언제 봤다고? 아, 내가 그 광석병 폭탄 덩어리를 몇 개 들고 당신을 찾아왔던 그때인가? 아, 몇 년이나 된 얘기잖아. 그때 딱 한 번 마신 게 다야. 평소엔 마시지도 못해. 당신도 잘 알면서. 못 말리겠네. 그렇다면 혼자 다녀오면 되잖아. 에이, 나는 의사 선생이 없으면 살짝 아쉬워서 그러지. 하지만 난 결국 라이타니안 사람이야. 뭐야? 설마 의사 선생님 그 전쟁으로 돈벌이하는 귀족놈들 편이라 이거야? 정말 실망인걸? 난 그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집을 나온 거고. 그럼 됐네. 뭐? 잠깐 집을 나왔다니. 그럼 설마 귀족? 아니야. 처음 만날 때부터 어쩐지 바벨의 돈으로 산 장비가 아닌 것 같더라니. 뭐 됐다. 이긴 그만하자. 당신한테 좋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면 되잖아.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라이타니안 사람이랑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라이타니안 사람 때문에 하수구에 매달렸지. 그런 수모를 겪었던 것을 보고도 카페렌의 의사와 잘 지낼 거란 생각은 못했어. 그때 유일하게 우리를 곱게 봐줬던 건 감염자가 아니라 빈민이었지. 좋아, 억지 부리는 건 여기까지. 금방 다녀올게. 정말이지. 요즘 살까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능그랑처럼 군다니까. 테레시아스, 이것도 한 걸음 더 전진한거나 볼 수 있을까? 아무튼 가스달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앞으론 더 나아지겠지. 왜 돌아오자마자 눕는 거야? 아, 미안해. 사람을 잘못 봤네. 잠시만. 상처가 심각해. 아치로 화상 입은 부위를 다른 사람이 치료해주지 않은 거야? 라이타니엔 놈들이 이런 거야. 내 아들이 죽었어. 놈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산채로 태워 죽였지. 나만 살아남았어. 상처를 좀 보여줘. 산채로 태워 죽였어. 아들은 울면서 소리치고 있었지. 아치로 하늘에 띄어진 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탔어. 내 형제도 죽었고 대장도 죽었어. 라이타니의 놈들이 높이 올라가 높은 곳에서 지팡이를 높이 치켜세운 모습이 마치.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살카즈는 의사가 구석에 놔둔 라이타니안 지팡이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이미 고향을 떠났지만 지팡이엔 그녀의 고향의 표식이 걸려 있었다. 마치 진짜. 의사는 그의 저기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살카즈가 부상을 입은 부위에 옷을 찢었지만 오히려 싸늘함을 느꼈다. 무기를 들고 있네.
밖에 있는 경비원들에게 검사를 받지 않은 거야? 영월 용광로의 불빛이 카스텔의 밤을 대낮처럼 비쳤다. 땔감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는 마치 나지막한 울부짖음처럼 죽은 생명을 추모하였다. 그날 저녁 살카즈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기를 들었지만 도시 한 구석 어느 의료 캠프의 불빛이 조용히 희미해지고 있는 걸 보진 못했다. 마왕 전하, 어째서 절 여기로? 그렇지. 보고드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 마왕 전하, 저희가 라이타는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푸른 피서들 모두가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마왕 전하, 기쁘지 않으신가요? 혹시 제가 전투를 지연시킨 걸? 블레이크! 아들아, 빨리 작전 계획을 짜와라. 아들! 죄송합니다, 전하. 제 아들이 어디론가 가버렸군요. 당신은 의사를 죽였어. 카스텔을 위해 수년 동안 일한 광소평 의사를. 가지델? 의사? 아니요, 전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공격한 건 라이탄의 눈들밖에 없습니다. 테레시아, 저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나? 고통, 혼란, 광기가 느껴져. 아픈 기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미치게 만든 거야. 자기가 무슨 일을 지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지. 경비병이 저자를 찾았을 때 저자는 다른 살카즈와 싸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술통이 깨졌고 질 나쁜 알코올에 불이 붙어 의료 캠프 전체에 퍼지게 되었지. 모든 이들이 마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일은 내가 맡게 나를 수 없다. 내게 맡겨라. 전하, 장군, 저희가 라이탄의 놈들에게 이겼습니다. 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어째서? 설마 제가 틀린 겁니까, 전하? 의자를 데려가라. 뭐야,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의 이름은 로건이야.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거고, 저 사람의 어머니는 바벨 최초의 엔지니어 중 한 분이야. 저 사람은 아치를 거의 쓸 줄 몰라. 하지만 경비들은 아치 체면에 걸렸었어.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거겠지. 군사위원회는 일개 외부인을 위해 또 한 번 역경을 뚫고 나갔던 살카지들을 조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난 바벨 또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도 다른 방도가 없다. 전쟁은 이제 막 끝난 참이다. 당분간 바벨에선 군정 업무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 알고 있잖아. 바벨은 신경 쓰지 않을 거란 거.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바벨의 사람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할 거야. 의료, 교육, 과학, 기술. 바벨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해. 그들에 대한 군사위원회의 보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도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겠지. 사인 원화는 언젠간 폭발한다. 그때가 되면 우리 나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카즈달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변해야 해.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오리지는 문제를 극복해야 해.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해서 모든 문제를 없앨 순 없어. 테레시아, 알아, 안다고.
줄곧 알고 있었어. 아스카론, 여기 있었군. 이 도시에서 무엇을 보았나? 조금 우는 사람, 죽는 사람, 허. 테레시스는 손을 내밀었다. 작고 정교한 돌칼 한 자루가 그의 손에 놓여 있었다. 칼, 내 거. 칼을 치어라. 전사는 자신의 무기를 소중히 다뤄야 하는 법이다. 내가 그 칼을 무엇보다도 더 날카롭게 연마할 방법을 가르쳐주마. 그리고 넌 스스로 그 칼이 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아이는 아직 그런 것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테레시스. 테레시아, 아스카론도 언젠간 알아야 할 일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스카론이 진정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줘야 해. 아스카론, 이 도시가 좋아? 아스카론은 갑옷을 입은 장군보다 자신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살카시 여성을 더 싫어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앞에선 어떤 것도 비밀로 할 수 없을 거란 느낌이 들었다. 이는 황야에서 살아나는 데 있어 금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아스카론은 자신에게 상냥한 살카지에게 저기를 내뿜을 수 없었다.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난 네게 저기를 갖고 있지 않아. 그렇지? 내 뿔 한번 만져봐. 우린 다 똑같아. 여기 따뜻해. 나 따뜻해. 맞아, 따뜻해. 원한과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란다. 문제, 방법? 테레시아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마왕의 도움이 있다고는 하나 황야에서 태어난 아스카론이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건 어려웠다. 그녀는 천천히 아스카론의 손을 들어 올렸다. 네 손에 난 상처처럼 무기는 상처를 낫게 할 수 없어. 약과 시간만이 상처를 천천히 낫게 할 수 있지. 으악! 괜찮아. 상처는 이미 내가 치료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론 조심해야 해. 알았지? 참다 보면 언젠가 자고 일어났을 땐 상처가 아프지 않게 되어 있을 거야. 응. 카지델 지역 바벨 교실. 없어. 여기 사람.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은 아직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다들 금방 올 거야. 너였구나, 테레시스. 군사위원회에서 이번 사상자에 관한 보고가 올라왔다. 그 중엔 아이들이 많았지. 대부분은 학생이었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더 이상 바벨에 있는 이종족 선생들 손에 맡기기 싫다 하더군. 그리고 바벨의 많은 선생들도 이미 카지델이 무서워 떠난 걸로 알고 있다. 흠, 테레시아, 요즘 자질구레한 일들로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더군. 좀 쉬어야 한다. 우린 아직 테레시스, 잠깐 생각 좀 할게. 알겠다. 그는 제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진 않았다. 교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였다. 테레시아는 눈을 감고 교실을 오가던 학생들을 떠올랐다.
전하, 수업을 들으면 감자를 준다고 그랬어. 못 알아듣겠어, 전하. 좀 쉬운 얘기는 없어? 우리 나이 땐 용병을 따라 밖으로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사르곤이랑 이베리아 사이엔 심해라는 게 있어? 배는 뭐야? 가파른 올라가면 안 돼? 토는 왜 해? 라이탄에는 높은 탑? 우리 용광로 같은 건가? 우리한테 상냥히 구는 사람? 거짓말! 아빠가 그랬는데 밖에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선생님은 우리한테 잘해주지 않아? 학생들은 오가기를 반복했다. 이전에 그녀라면 학생을 이 교실로 돌아오게 할 방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다. 응? 테레스 전화! 전화! 나! 돌칼의 칼자루가 아이의 가슴팍에 부딪혔다. 아이는 아스카른의 손을 치울 수 없었지만 그는 가슴을 펴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냘픈 모습의 소녀를 보려고 했었다. 테레시스 전화가 이쪽으로 가는 걸 봤어. 난 그냥 따라가려고. 어라, 테레시스 전화가 계셨군요. 이 교실 전하께서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칼을 내려놔라, 아스카론. 전하! 날 보러 온 건가? 예,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 대신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절 돌봐주었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돌봐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변화가 생길까요? 만약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기라도 한다면요? 저는 바뀌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뭘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전하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을 보이지 않는 그 아이를 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 각자의 대답이 떠올랐다. 이름이 뭐니? 맨프레드입니다. 아빠, 집 앞에서 오래 서 있었잖아. 왜 안 들어가? 엄마가 크게 다쳐서 집에서 푹 쉬어야 해. 그러니 우리도 엄마를 방해하지 말자꾸나. 하지만 난 엄마가 보고 싶은데. 아빠도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아빠가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 그때 같이 집에 돌아가자. 아빠, 어디가? 도시 밖으로 한 번 더 나가야 해. 엄마를 괴롭힌 놈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잠깐 여기 있어. 금방 다녀오마. 안 가면 안 돼? 아빠도 여기 남아서 어떻게 해야 엄마를 낫게 할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엄마의 이름이 좋니? 응, 좋아해. 엄마 이름은 오다잖아. 예쁜 이름이야. 앞으론 그게 네 이름이란다. 그래도 오다. 아빠가 돌아오면 엄마의 무기로 나쁜 놈들을 혼내주는 법을 가르쳐주마. 응, 나도 엄마를 괴롭힌 나쁜 놈들을 혼내줄 거야. 근데 나쁜 놈들을 혼내주면 엄마가 나아질까? 오다. 아직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될 거다. 아빠를 기다려주렴. 행운은 그렇게 집을 떠나 이미 결정의 숲에 덮여버린 성벽을 바라봤다. 지금 도시 안에서 그가 걱정하는 건 오다뿐이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아내와 아들 두 오다 말이다.